만나 뵙고 이렇게 그 얼굴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 좋겠지만 또 이제 거리상 또 시간상 이렇게 또 요즘에는 줌이라는 좋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렇게 멀리서도 이렇게 인사 나누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저는 현재 그 몽골의 후레 대학교라고 하는 그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그 학생들 건축학과 5학년 학생들 강의를 좀 전에 마치고 이제 또 급하게 또 여러분들 찾아뵙고 인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를 그 자연 문화 그리고 건축이라고 잡았습니다. 그 문화 전문 그 대학원이라고 그 오치옥 교수님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건축과 어떤 만남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면서 주제를 잡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뭐 자연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자연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자연에 대한 부분에 좀 관심을 좀 갖고 그거와 또 어떤 그런 그 문화 그리고 이제 건축과 연계되는 어떤 형태들을 그 주제로 여러분들께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뭐 어떻게 저하고 좀 닮았나요? 제가 이렇게 스케치해서 이렇게 포토샵으로 이렇게 저의 그 일러스트를 만들어서 저 대신 이제 아바타로 이렇게 SNS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네 건축가라고 이렇게 건축은 좀 친근감 있게 그 좀 다가가기 위해서 그냥 동네 건축가 이런 식으로 좀 별명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메이드라고 하는 그 회사를 2016년에 만들었고요. 그래서 거의 그 주거 건축 부분 위주로 많이 그 설계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설계한 건축물을 직접 시공까지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축하고 설계한 이제 주택들의 모습을 여러분 잠깐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좀 관심 있는 부분이 이제 교육 부분에 제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건축 학교라고 이렇게 이제 코로나 전에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이제 온라인용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건축에 대한 교육 부분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치옥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현재 이제 한밭대학교에서 이제 3학년 학생들 건축 설계를 가르치고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몽골의 후레대학교의 건축학과 5학년 학생들을 좀 가르치는데 이렇게 이제 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런던의 그 유니버시티 오브 이스트 런던에서 그 건축을 전공했는데 컴퓨팅 앤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이제 설계하는 이제 그런 쪽에 전공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 이제 캠퍼스고요. 영국의 HTA라고 하는 설계사무소에서 그 주거 전문 이제 설계를 전공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보통 다 그 아파트로 형성되어 있는 초고층 형태의 주거 문화가 이제 많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근데 영국은 저층 문화, 타운하우스와 또 이제 높아야 한 5층 형태의 이제 주택들로 이렇게 설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보시면은 형태들이 주택 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저층, 뭐 높아야 2층, 뭐 이 정도의 주택 형태들로 이루어져서 공원하고 같이 이렇게 설계하는 이런 마스터 플랜 그런 것들을 좀 계획들을 좀 했었고요. 한국에서는 그 해양 건축이라고 하는 설계사무소에 신입사원으로 2000년대에 입사를 했었고요. 제가 이제 했던 프로젝트들은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일산에 있는 그
라페스타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최초 보행자 쇼핑몰이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에 건축 문화 대상을 수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상부에 있는 요거는 죽전 신세계 백화점하고 이마트 이제 그런 거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작은 그런 정도 되고요. 2014년도에 브리지 컨퍼런스라고 해서 그 미국에서 주최하는 그 수학을 탐하다 뭐 수학과 예술과의 관계되는 어떤 그런 전시회가 있었어요. 컨퍼런스하고 해서 거기 한국 대표로 제가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지오메트리 같은 어떤 그런 수학적인 걸 가지고 어떤 패턴을 만들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뭐 정육각형이지만 어떤 그 눈의 결정체 같은 어떤 그런 형태들이 반복돼서 조금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패턴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뒤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제가 전시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건축이란 여러분들 이제 그 많이 들어보시고 건축가 유명한 건축가들도 많고 또 TV에서도 건축에 대한 프로그램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 건축은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도 건축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생활하는 곳 건축 공간입니다. 그래서 뭐 집, 뭐 학교, 사무실, 공장, 뭐 미술관, 음악당, 뭐 쇼핑몰, 뭐 이마트 뭐 이런 데도 다 건축이 공간이잖아요. 근데 참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게 우리가 여행을 뭐 떠난다고 뭐 생각을 해보면 해외나 뭐 국내 여행을 보더라도 관광지 대부분이 다 건축물을 보러 간다든지 하잖아요. 근데 뭐 서울에 있는 광화문이나 뭐 경주에 있는 첨성대 아니면 뭐 서울의 북촌, 뭐 전제, 뭐 한옥마을 다 건축 공간인 거죠. 건축물을 보러 다니는데 건축에 대해서 많이 잘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건축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서 청소년 어린이들 이제 교육부터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구글 어스 아시나요? 네.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 때 해외여행을 다니지 못하잖아요. 근데 구글 어스를 통하면 바로 지금 당장 뭐 런던을 날아갈 수도 있고 어디 뉴욕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구글 어스는 어떻게 이용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여행 가기 전 뭐 정보 리서치를 하시나요? 아니면 가보고 싶은데 한 번씩 가봐요. 아, 그러세요? 궁금한데, 예. 아, 그 스트리트 뷰 보시고 그러시는군요. 네, 옛날에 가봤던 데도 한번 가보고. 아, 네네네. 이제 구글 어스가 이제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죠. 저도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 해외여행 가지 못할 때는 이렇게 뭐 뉴욕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군요. 그래서 구글은 이제 뭐 우리가 말 그대로 공짜로 세계 여행을 떠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 어스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요거는 혹시 뭘로 보이세요? 이미지가? 사막 아닙니까? 네, 사막입니다. 사막에 전갈이 살잖아요. 근데 우연찮게 제가 구글 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 지역인지 지금 이제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 약간 그런 전갈 같은 느낌의 형태가 이렇게 사막 한복판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이미지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캡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저만 그렇게 보이나?
두 번째 이미지는 이제 제가 그 두바이 해변 쪽을 보다 보니까 이런 독특한 그 이미지가 보여가지고 캡처를 한번 했어요. 이 육지와 해변이 만나는 어떤 그 지역 일부에서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 이미지를 보고 뭐가 연상이 되나요? 네? 뭐라고? 말이요? 말. 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요 아래쪽이 뭔가 지느러미 같은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어떤 얼굴과 무슨 모르겠습니다. 망토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여서 좀 독특해가지고 색감이나 이런 것들도 옥빛을 자아내는데 독특해서 한번 그 세이브를 해봤어요. 그리고 요 이미지는 이것도 역시 두바이에 제가 두바이에서 캡처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가 그 마을이더라고요. 타운인데 주거 형태들이 이게 이렇게 원형 서클로 주택들이 모여 있고, 그 안에 어떤 순환 도로가 이렇게 위치돼 있고, 안쪽에는 또 수공간으로 이렇게 돼 있는 독특한 단지 모습이 보여서 그 한번 캡처를 했거든요. 근데 얘가 언뜻 보기에는 약간 인체 사람 뼈 스캔을 한 듯한 느낌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capture를 해봤습니다. 참 이 사는 주거 형태들이 다양하긴 해요. 그죠? 그리고 유명한 요 이미지는 아시죠, 다들? 그 두바이의 그 인공섬을 만든 어떤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 저는 이제 구글 어스를 이런 어떤 패턴들, 약간 독특한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구글 어스를 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구글 어스가 뭐 서비스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뭐 3D 모형 주택 집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부에서 V월드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요. 혹시 아시나요? 아, 거의 똑같아요. 제가 이거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V월드라고 이렇게 구글에서 치면 이런 그 공간 정보 오픈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3D 잠시만요. 저도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음, 서비스 바로 가기에 지도를 클릭을 하시면 거의 대한민국 전체를 다 볼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면 서울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서울에서 구글 어스처럼, 이제 구글에서는 이런 3D 이 맵을 우리나라는 제공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V월드라고 하는 요 사이트에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 전체가 다 요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국내 여행도 V월드를 이용해서 한번 떠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건축은 저희가 종합예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일반 초중고 교과 과정에서는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를 못하거든요. 이제 뭐 기술 시간이나 이제 가끔 이제 접할 수는 있긴 한데, 이제 건축은 뭐 미술, 뭐 음악, 뭐 수학, 과학,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그런 교과목들이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포함돼서 건축이라는 어떠한 학문을 또 공부하고 그 진행을 뭐 컨스트럭션이나 아니면 디자인 쪽으로 이렇게 디벨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이란 이제 저는 이제 이제 자연에서 이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스트럭처 오브 네이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보이는 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로 보이세요? 나뭇잎. 나뭇잎이요. 네, 맞습니다. 나뭇잎이에요. 그래서 그 나뭇잎을 좀 확대해가지고 이제 본 모습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운데 긴 줄기와 또 이제 다음 줄기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광합성이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이제 그 보여지는데 이런 패턴들을 저희가 이제 보로노이 패턴이라고 불러요. 근데 요거를 제가 전에 이제 구글 어스를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구글을 이렇게 켜서 보면 아까 이제 패턴을 보여드렸잖아요. 잠시만요. 예를 들면은 런던으로 잠깐 떠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맨하튼이나 어떤 로마나 뭐 파리 이런 도시들은 되게 이제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뭐 광주에도 마찬가지죠. 광주의 신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바닥 그리드 형태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런던에 좀 외곽으로만 가면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런던 같은 경우는 도시 자체가 고층 건물들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도시를 살짝 이렇게 보면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런 나뭇잎의 모습과 이 런던의 이런 도시의 이 패턴들을 비교해 보시면 어떤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요즘 현대 도시는 뭐 세종시나 이런 데는 다 인위적으로 도시들을 만들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이 도시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정착되고 그 도시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나뭇잎과 비슷해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브런치 스트럭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그 나뭇잎이 자라나는 형태들, 좀 더 외곽으로 가면 더 그런 형태들이 더 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농지를 개척하고 뭐 하는 모습들이 비단 뭐 런던뿐만이 아니라 뭐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도시가 탄생되는 어떤 과정에서 보면 아니면 이렇게 좀 광역적으로 멀리 이 도시를 보면 나뭇잎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도 이 자연 속에 좀 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큰 줄기는 우리가 도시로 얘기할 때는 고속도로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줄기들은 뭐 국도가 될 수가 있고 그 안에는 또 다른 뭐 소도로들로 이루어져 있는 도시의 형태들을 나뭇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연을 한 번 더 다시 생각을 해보면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개미들이 어떤 먹이를 찾아가는 과정, 운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어떤 건축 구조, 스트럭처를 이루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개미들이 하나하나가 전체가 돼서 스트럭처를 이루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는 거는 잠자리의 눈이에요. 잠자리의 눈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옆에 벌집과 비슷한 형태의 육각형의 그 형태들이 모여서 그 잠자리의 눈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거미줄의 모습이고요. 또 그 옆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미지는 그 가뭄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는 어떤 그 형태인데 이거 패턴으로 보시면 아까 나뭇잎에서 볼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그 보로노이 패턴을 보실 수가 있어요. 태초에 인간은 그 에덴 동산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그 자연과 함께 이렇게 더불어서 사는 어떤 그런 주거 형태, 삶을 영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뉴스만 보고 있으면 정말 내일 당장 앞날이 걱정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또 글로벌 워밍과 또 전쟁으로 통해서 좀 뭐 걱정을 많이 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또 뭐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어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왼쪽에 사진은 그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건축가가 지은 낙수장이라고 하는 건물이에요. 근데 이 오른쪽에 이미지는 옆에 이제 담양 소세원이라고 밑에 써 있는데, 혹시 다녀와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옆 동네니까, 그죠? 네네. 건축적으로 담양 소세원이 상당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서원이고 자연과 융합되어 있는 어떤 그런 건축물, 또 담으로 갈라지는 어떤 공간으로 인해서 공간이 분할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가치가 높은 그 건물이에요. 근데 동서양을 이렇게 비교했지만 어떻게 자연 속에 융합되는 어떤 그런 건축물들이 뭐 서양에서도 마찬가지고 동양에서도 이제 그런 식의 건축물들을 그 설계하고 건축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요 이미지는 혹시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혹시 어떤 이미지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개미 집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흰 개미 집이에요. 근데 거의 뭐 사람 키의 몇 배가 되는 어떤 그런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흰 개미 집이 음, 건축적으로 엄청 그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운 공기를 하부에서 받아들여서 상부에서 따뜻한 공기를 이렇게 배출하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흰개미가 출현하면은 뭐 목조 건축물이나 이런 건물에는 되게 안 좋은 걸로 그 돼 있지만, 또 본인들의 어떤 집은 상당히 건축적으로 그 배울 점들이 많은 어떤 그런 형태와 어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이미지는 하부에는 그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있는 이스트게이트 센터라고 하는 건물인데요. 건축가 믹 피어스라고 하시는 분이 흰개미 집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 쇼핑몰을 설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위에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아까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흰개미 집의 어떤 그런 찬 공기와 더운 공기를 가진 어떤 그런 원리를 가지고 건축물을 설계를 해서 그 365일 에어컨과 뭐 난방 시스템 없이 24도로 유지하는 어떤 그런 건축물을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들 자세히 보시면 상부 쪽에 이런 어떤 굴뚝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더운 공기가 밖으로 나가게 뭐 하고 찬 공기가 들어와서 어떤 그런 냉난방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리를 가지고 뭐 설계를 했던 건물이고요. 요거는 이제 같은 건축가가 믹 피어스 건축가가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호주 멜번의 시의회 청사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더운 햇빛이 강할 때는 건물을 다 덮고 이제 환기와 어떤 그런 신선한 공기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이제 파사드 자체가 이제 클로즈 됐다 오픈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하고, 또 상부에 이런 굴뚝을 만들어서 흰개미 집에 똑같은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여기도 냉난방 시스템 없이 자연적으로 건물이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으로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우디 잘 아시죠? 네. 혹시 여기 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카다 페밀리아 성당 내부 모습인데 혹시 다녀와 보신 분 계세요? 꼭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제 뭐 코로나도 끝나고 이제 여행이 다시 시작되잖아요. 바르셀로나 한번 꼭 방문해 보시면 정말 그 가우디 건축물을 만나 보시면 정말 이렇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과연 사람이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우디가 그 뭐 사크라드 패밀리아 성당뿐만 아니라 또 구엘공원이나 뭐 많은 뭐 건축물들을 설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설계의 디자인 모티브를 삼았던 거는 자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건축물을 볼 때 기둥이 다 이렇게 원형 기둥 아니면 사각 기둥으로 건물들이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가우디의 이 건축물은 이런 그 브런치 스트럭처로 이렇게 건물들이 천장을 지탱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자세히 보시면 다 이런 것들이 다 자연의 모티브를 받아서 건축물로 탄생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는 제가 대전에 있는 그 장태산 다녀와서 찍은 사진인데요. 어떻게 비교 비슷하신가요? 네. 이게 핸드폰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요런 그 이미지를 찍으실 수 있으세요. 이렇듯 그 일상에서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어떤 그런 무심코 바라보지 않고 그냥 일상에 내가 있는 것들을 그냥 놓치고 지나가는데 뭐 가우디 같은 건축가들은 좀 더 자세히 자연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고 건축화 시켜서 공간을 숲속에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마크 버리라고 하시는 교수님이신데 그 호주의 멜번 RMIT 대학에 이제서 계세요. 근데 이분이 지금 현재 그 가우디가 돌아가시고 바르셀로나의 사크라다 패밀리아 성당의 총 감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의 이제 논문 그 심사 교수님이시기도 하셨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가우디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그런 아이디어와 또 스케치 같은 걸 이용해서 왼쪽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목겁을 이렇게 만드세요. 이제 실제로 석고를 떠가지고 목겁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가우디의 이제 어떤 그런 스케치를 이제 실현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어떤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가우디라고 불리시고요. 거의 이제 사크라다 패밀리아 성당 자체가 이제 완성이 계속 현재 되고 있죠. 근데 가우디의 영향인지 그 최근에 이제 건축되어지는 건물들을 보시면 이런 어떤 수목구조 형태의 건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왼쪽 상단에 보면 요거는 이제 영국 런던의 쇼핑몰이거든요. 웨스트필드라고 하는 쇼핑몰의 실내 내부 모습이고요. 오른쪽 상부에 있는 요 이미지는 암스테르담에 있는 오피스 빌딩 내부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기차역인가요? 그쪽에 있는 플랫폼 안에 있는 또 그런 건물의 모습이고 가운데는 한국에 있어요. 여주의 그 골프 하우스 클럽인데 이제 휴양지로 이용이 돼서 저도 문학까지 갔다가 저는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제 이런 건물도 있고 그 오른쪽 하단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성전
네,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우디 이후로 현대 건축가들이 이런 어떤 수목 구조를 이용해서 건축물들을 설계하고 건축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지금 계신 어떠한 뭐 학교나 또 어떤 뭐 건축적인 어떤 이런 건축물들을 만나기가 항상 좀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런 암스테르담에 있는 오피스 빌딩에 이런 형태의 공간에서 내가 근무를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얼마 전에 최근에 그 윤현준 그 건축가 교수가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학교 건물하고 교도소 건물이 같대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더라고요. 건물 재료와 형태 이런 것들이. 근데 참 아이들이 성장하고 배우고 하는 곳이 좀 더 창의적인 어떠한 모습들로 공간들로 어떤 채워진다고 하면 좀 더 그 학습에 좋은 효과 또 성격과 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 아래 가운데 사진 좀 제가 확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요 기둥을 보시고 스트럭처를 보시고 혹시 떠오르는 그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게 건물을 설계하신 분이 일본 건축가거든요. 그 시게루반이라고 하는 어떻게 하셨죠? 대단하신데요. 죽부인 맞습니다. 죽부인이에요. 어떻게 맞추셨지? 이 형태들이 보시면 그 죽부인하고 이 외피 자체가 되게 똑같아요. 근데 이 일본 건축가 시게루반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건축가세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친구가 계셨는데 한번 친구 만나러 놀러 왔다가 이 죽부인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 죽부인이 아내가 무공간으로 돼 있어요. 어떤 서포터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걸로 이루어진 어떤 이 형태 자체가 엄청 신기하게 다가왔어요. 이 죽부인으로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고 프리츠커상을 받으신 건축가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따져보면 우리 문화의 일부 부분 물건을 보고 일본 건축가가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일상에 접해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되게 뭐라고 해야 돼? 아까 자연도 마찬가지지만 소홀히 생각해야 된다나 그러니까 무심코 지나가는 일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분은 이거를 되게 독특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 프랑스 파리의 뽕피두 센터 두 번째 건축물의 국제 현상 설계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죽부인 외피를 구조적으로 잘 해석을 해서 그 세계적인 건축물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나가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디벨롭해서 세계적인 건축가가 된다는 게 그래서 저는 이런 그 특강을 그 자료를 만들면서 저도 항상 그 주변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자연을 조금 더 들여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시게르바인 건축가가 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뭐 그런 죽부인으로 건물을 설계를 해서 그 프리츠커 상을 받은 게 아니라 종이로 뭐 재난이 발생되는 곳, 특히 이제 일본 2011년도에 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피난민들을 위한 어떤 이런 그 종이로 만든 어떤 그런 뭐죠? 피난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죠.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도
만들게 되고 하면서 이제 그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제 공헌을 많이 해서 이제 건축가 상을 받게 됩니다. 음, 여러분들 이거는 이미지는 그 스페인 세비야에 있는 그 건축물인데요. 독일 건축가 저잔 마이어라고 하시는 건축가가 설계를 했어요. 근데 세비야 이 주변을 보시면 다 그 오래된 어떤 그런 건축물들 안에 유기적인 건축물이 하나가 들어오게 되죠. 그 위에는 또 도심을 산책할 수 있는 이 루프를 산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산책 코스가 또 제공이 되고요. 이런 와플 구조 형태로 돼서 버섯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게 됩니다. 아래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안에 뭐 쇼핑 센터, 뭐 어떤 리테일 이런 것들이 안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저도 이제 가보진 않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루프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구축이 됩니다. 어떤 버섯 형태 같죠? 이렇게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고 또 이제 어떤 구조적으로 어떤 그런 와플 형태의 구조를 이루어져서 건물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자연의 힘이 되게 그 무서운 것 같아요. 되게 무서운 게 아니라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가우디 말씀드리고 마크 버리 말씀드리고 어떤 그런 추리 스트럭처들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또 건물로 탄생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논문의 어떤 주제로서 제가 이제 실험했던 어떤 형태들인데요. 이 나무가 이제 자라는 이제 형태를 이제 만들어 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에이전트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영화 매트릭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에이전트라는 뭐냐면 우리 사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뭐 동물로 따졌을 때 곤충으로 따졌을 때 개미 한 마리 수백 마리의 개미들 아니면 이런 물고기 아니면 이런 자동차가 달렸을 때 나오는 어떤 이런 그런 그 선형들 트레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에이전트라고 우리가 명칭을 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래밍적으로 생각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에이전트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사람을 로봇을 만들고 얘를 사람처럼 걷게 하려면 어떻게 뭐가 필요해요? 일단은 헤딩이라고 하는 방향이 필요하겠죠. 얘가 걸어가야 될 방향, 뭐 360도 중에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느냐.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 스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한 발짝을 뭐 1m로 갈 거냐, 1cm로 갈 거냐, 1mm로 갈 거냐에 어떤 정의를 주면 얘가 걷게 되죠. 방향을 갖고 걷게 되는 어떤 그런 로직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이루어지고 그 에이전트를 가지고 저는 어떤 이런 수목 구조의 패턴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스타트가 이 빨간 지점에서 한 발짝 갔을 때 예를 들면은 한 10m 갔는데 두 번째에서는 얘가 자녀를 생산하게 돼요. 두 번째 스텝에서는. 그래서 두 명의 자녀를 생산한다기 좀 그렇고 이게 태어나 탄생하게 돼서 또 다른 이제 길로 가죠. 또 두 명의 자녀를 생산하고 어떤 그런 제너레이션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그 스텝들이 또한 좀 줄어드는 거죠. 10m 갔던 게 두 번째 제너레이션에서는 뭐 0.9% 줄어든 어떤 뭐 그 스텝을 갖게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 각도들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5도의 어떤 개념으로 얘가 그 제너레이션이 탄생이 된다면 그 밑에 하단에는 이제 15도, 그 다음에 30도, 45도, 60도, 그 다음에 75도 이런 그 각도만을 우리가 조정을 하다 보면 이런 또 독특한 패턴들을 기하학적인 패턴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프랙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제 저는
그 개념보다는 이제 저만의 어떤 브런치 개념을 가지고 요거를 만들게 됐습니다. 처음에 뭐 이 브런치가 하나만 탄생됐던 게 이제 두 개씩 형성이 된다든지 거기에 뭐 각도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어떤 패턴들이 2개, 3개, 4개일 때 뭐 이런 패턴들이 또 다르게 또 패턴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가장 많이 이제 추리가 많이 발생됐을 때는 어떤 약간 아라빅 패턴 형태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이슬람 문화의 우리 아니면 우리가 그 유럽의 어떤 그 교회 성당 이런 데 가면 돔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천장을 봤을 때 어떤 그런 기하학적인 패턴들하고 비슷한 어떤 형태들이 이렇게 이렇게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실험했던 거는 요런 15도짜리 브런치를 가지고 360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만들어 봤더니 어떤 꽃 모양의 형태들로 얘가 탄생이 되고, 각도들을 조절하면서 개수를 조절하면서 어떤 기하학적인 패턴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참 처음에는 이런 패턴들을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각도를 조정을 하고 개수를 조정하면서 다양한 어떤 형태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얘는 지금 2D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3D로 한번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리얼 나무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어떤 이런 기하학적인 규칙적인 어떤 형태들의 나무 패턴들을 2D에서 만들었던 걸 가지고 3D로 세워보면서 이것도 어떤 수목 구조의 어떤 형태들을 뭐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뭐 이런 가로수나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얘를 거꾸로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놓으면 어떤 그 호텔 이런 홀 부분에 보이면 멋있는 샹들리에 작품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걸로도 얘가 쓰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기하학적인 어떤 이런 그 규칙적인 어떤 패턴들에서 이제 뮤테이션, 우리가 이제 엑스맨 같은 변이들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나무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런 규칙을 조금 어긋나서 랜더마이즈적인 어떤 패턴들을 그 명령어를 줘서 좀 자연스러운 나무를 한번 해보게 되고, 거기에 하나 실험했던 게 이제 우리가 나무는 어디를 향해서 자라나요? 태양.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나무에 제가 노란 태양을 하나를 이렇게 공간에 딱 놔봤어요. 그랬더니 이 나무가 이 태양을 향해서 이런 형태의 나무로 얘가 변형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태양을 2개를 놨더니 나무가 2개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근데 그 형태로 가지가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죠. 거기에 태양 2개, 이제 어떤 이런 가상의 공간에 나무의 씨앗을 뭐 10개, 20개를 줘서 랜덤한 어떤 공간 속에서 자라나게 하니까 그 2개의 태양을 향해서 얘네가 먹이를 잡아먹듯이 막 이렇게 그쪽을 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돔 스트럭처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서 가상의 어떤 서클을 만들고 거기서 나무가 자라고 가운데 센터에 태양을 놨을 때 이 스트럭처 자체가 돔 형태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실험을 해본 이미지입니다. 제가 잠깐 잠시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서클을 그리는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얘가 계속 움직여서 서클을 그리고 있어요. 이게 아니구나. 제가 이 이미지가 아니네. 아, 요거는 제가 준비가 다른 걸 준비했네요. 그래서 그 꼭 건축뿐만 아니라 이런 그 브런치 스트럭처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사례를 좀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그 테이블, 뭐 책꽂이, 뭐 이런 그 프랙탈적인 형태의 뭐 퍼니처 어떤 그런 것들로도 그 만들어지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제가 만든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저도 한번 그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려고 렌더링을 해봤는데 이 구조 자체가 좀 너무 아직까지는 너무 얇아서 제가 3D 프린터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조금 만들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만들어 봐야 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이런 수목 구조를 가지고 일본 건축가 토요이토라고 하시는 분이 설계를 한 그 건축물이에요. 그 도쿄의 오모테산도 안에 거리에 있는 TOD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처음에 설계했을 때의 스케치 이미지는 위에 보시는 이런 숲속에 있는 어떤 그런 건물을 그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서 이제 요렇게 이제 건물로 이제 설계가 되고 건물이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숲속에서 이런 가지 사이 속에서 공간이 보여지고 또 햇살이 드리워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실내에서도 연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한 건축물이에요. 어, 제가 이제 생각들은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저는 세계적인 건축가는 아니지만 세계적인 건축가를 모방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건물 파사드 안에 어떤 이런 그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듯한 어떤 그런 파사드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일반적인 그리드를 가지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이전트,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이 한 발짝을 뛰었을 때 이 디뎠을 때 발생되는 이 그리드에 파생되는 이 각각 그리드의 센터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점에서 내가 디디었던 포인트와 이제 벡터로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거리 범위 안에 있는 그런 셀들이 반응을 하게 돼서 가장 가까운 셀은 이제 축소가 되는데 이제 퍼센트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멀리 있는 건 뭐 0.9%가 스케일이 줄어든다든지 가까운 셀은 뭐 0.2%가 뭐 줄어든다든지 뭐 어떤 그런 뭐 개념으로 어 벡터를 계산을 해서 이제 설계를 이제 셀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보시면은 이 하단에서 이제 에이전트가 움직여서 이 셀들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얘가 2D 모습이 아니라 이제 3D 형태의 매스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제 모습을 보시면 좀 더 빨리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모래 위에 개미를 놓으면 개미들이 지나가는 자리들이 어떻게 꺼지는 어떤 그런 형태들. 근데 뭐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뭐 직립면체만 갖다 놨고 추리만 잘하게 했는데 어떤 이런 형태들이 뭐 발생이 됩니다.
어떤 그런 그 기존에 뭐 우리가 이제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건축적인 뭐 자연과 비슷한 어떤 형태들, 뭐 수목 구조와 이런 부분들을 뭐 실험을 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지금 보이는 어떤 이 이미지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자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미지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선들이 막 얽혀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잖아요. 뭐 거미줄이 얽혀 있는 듯한 모습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 요 다음 이미지는 조금 더 전에 보여드렸던 어떤 이런 선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조금 더 뭔가 자연과 얽혀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숲속에 와 있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실제로 이제 건축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얘가 어떤 그런 숲속에 있는 모습을 조금 더 연출을 해서 어, 아부다비에 있는 그 누브르 박물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 원형의 강한 어떤 기하학적인 형태의 숲의 어떤 이미지 모티브를 따서 이제 박물관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이 이미지는 그 2008년 그 베이징 올림픽 경기장의 모습이고요. 혹시 요 건물의 모티브는 디자인 모티브는 혹시 어디서 왔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새집. 아, 너무 잘 아시는데요. 맞습니다. 새 둥지를 모티브를 삼아가지고 어, 올림픽 주 경기장을 설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보이시죠? 이게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니까. 그래서 이런 랜덤한 다양한 선들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건축물인데 다 자연을 모티브를 통해서 이게 건축화되고 있습니다. 요것도 그 베이징 그 올림픽 경기장 중에 그 주 수영장이에요. 근데 수영장의 이미지 자체가 이런 패턴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패턴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게 보로노이 패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가뭄으로 인한 땅의 갈라짐, 또 자세히 우리 세포를 스킨을 확대해 보면 이런 보로노이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스킨 자체가. 그리고 아까 나뭇잎 보여드렸죠, 처음에. 나뭇잎도 이런 보로노이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요 베이징 수영장 경기장의 모티브는 아래에 그 비눗방울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설계 모티브가 디벨롭돼서 건축화됐습니다. 그 맑은 유리로 이루어진 사각형 안에 비눗물을 집어넣고 빨대로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런 형태로 다 채워지겠죠? 어떻게 건축은 이제 보면은 유명하신 건축가들 보면은 참 아이디어는 간단하게 나오는데 항상 설계할 때 보면 어렵게 생각을 해가지고 설계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보면. 저는 무엇을 실험을 했냐면 그 전 세계에 있는 도시 패턴을 한번 연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흔히 보여주는 뉴욕 맨하튼의 이 바둑판 그리드, 아마 광주 신도시도 비슷하게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고 토론토 뭐 이런 부분들이 패턴들이 거의 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패턴들이 많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로마나 뭐 코펜하겐 이런 데는 뭐 바르셀로나 이런 데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인위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형태, 런던도 마찬가지고 그런 형태들을 도로 패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복잡하니까 프로그래밍을 이제 하면서 디자인 연구할 때 다양한 플로 차트를 만들어서 어떤
시작이 있으면 이제 어떤 그런 명령어를 만들려면 이제 다양한 그 행위들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어떤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뭐 유저폼 만들어 가지고 패턴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어떤 원리는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리드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에이전트들을 그리드 직진과 90도로만 가게 하는 명령어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했을 때 에이전트를 만나면 피하는 방법들, 만나서 죽어서 같이 결합해서 이세를 만드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도로 시스템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완성된 패턴은 그리드 패턴을 이제 맨하튼의 어떤 그런 도로 그리드 패턴들을 한번 테스트 해봤던 그런 거고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날 때는 이제 어떤 직진이 아니라 조금 다른 어떤 패턴을 주면서 브런치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만들면서 이 가상의 어떤 그 스크린 공간을 얘가 다른 패턴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다양한 도시적인 패턴들도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꼭 이게 도시적인 패턴뿐만 아니라 뭐 성당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뭐 스테인 글라스 같은 느낌도 들고 뭐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도시 건축가는 그 AI를 통해서 제가 연구했던 것들을 가지고 도시를 연구를 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얘는 이제 어떤 그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형에 브런치 어떤 도로망으로 도시를 설계를 해라 하면 좀 전에 보여줬던 어떤 그런 형태가 나오고, 얘는 조금 더 기계적인 인위적인 어떤 도시 패턴을 그 공간을 채우게 됩니다.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뭐 디자인, 설계, 건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AI가 우리가 신도시 예를 들면은 광주 옆에 있는 뭐 신도시를 설계할 때 그냥 프로그래밍해서 어떤 브런치 인위적인 패턴 아니면 뭐 맨하튼 패턴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뭐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다 만들어 나가는 거죠. 거기에 어떤 컴포넌트, 도시 빌딩의 컴포넌트들을 만들게 되면 학교 건축물, 뭐 폴리스 건축물, 뭐 주택, 빌딩 이런 것들이 컴포넌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얘를 도시가 설계가 되고 그 도시를 채워주는 어떤 데이터들이 다 그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엔터만 누르면 도시가 설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같은 에이전트 알고리즘을 가지고 빌딩도 설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지오메트리를 만들게 되고 거기에 건축적인 요소, 슬라브와 기둥, 그다음에 인벨롭 그를 통해서 건물을 트위스트 시키고 뭐 바닥을 이렇게 스케일을 조절하면서 다양한 형태들을 이렇게 만들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것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제 건물이 단추만 누르면 이제 다양한 어떤 쉐입들이 나오는 거죠. 쉐입들이. 제가 그 시스템 랩이라고 하는 설계사무소하고 그 같이 코워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청담동에 있는 루이비통 샵 디자인하는 국제 현장 설계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 다양한 건축 모형을 만들어요. 설계를 할 때 엄청나게 많은 모형들을 3개월 동안 하루에 3개씩 만들어서 브리핑하고 또 크리틱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계가 탄생이 되는데요. 여기에 가장 그 초점이 됐던 아이디어가 명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가장 명품인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뭐 페라리도 필요 없고 람보르기니도 필요 없다. 가장 럭셔리는 요트다.
라고 생각해서 요트에 이제 초점을 두게 되고, 요트의 어떤 그런 이런 그 레이어의 성격을 건축적으로 우리가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인 설계안은 어떤 이런 설계안이 나와서 요트의 그런 레이어를 가지고 층을 구별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청담동 루이비통 샵을 디벨롭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 최종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루이비통 최초의 루이비통이 어떤 이런 가방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중립면체에 요 안에 보이는 패턴이 그 다미에르 패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다미에르 패턴이 그리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루이비통 샵 디자인을 할 때 이 가상에 우리 용적률이나 이런 걸 계산하고, 이 가상의 높이 20m에 뭐 가로 세로 22m짜리 요 가상의 다미에르 패턴을 만들고, 이 노란색이 뭐냐면 이제 코어,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 사람이 동선이 요곳에서 사람이 시작할 때 어떻게 동선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층을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계단 코어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층의 노란 이 박스 안에서 이제 쇼핑이 시작된다. 어떤 그런 가상의 어떤 가정을 컨디션을 주고 이제 설계를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한 사람이 쇼핑 커스터머가 왔을 때 얘가 이제 요 가상의 공간 안에서 쇼핑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랜덤하게 어떤 방향 뭔가를 주진 않고 그냥 한번 가봐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제 쇼핑하고 이제 끝난 거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나머지의 셀 반응은 없고, 여기서만 이제 그 셀의 반응이 이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개미 모래 안에 개미를 놓고 개미가 굴 파듯이 어떤 그런 로직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거죠. 여기에 커스터머가 10명인 커스터머가 이제 요 지점에서 이제 스타트를 했을 때 이제 동선을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고, 반응하는 어떤 그런 셀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얘가 이제 매스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인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했던 이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더 많은 커스터머가, 지금은 이제 한 50명 커스터머가 요 안을 지나갔을 때 모습이고, 그럼 거의 셀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1층만이 아니라 각 층별로 이제 커스터머들이 움직이면서 쇼핑할 때는 이 직육면체 이 큐브 자체가 이제 더 이제 셀들이 작아지고 어떤 이런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이런 패턴들이 어떤 눈의 결정체 같은 어떤 그런 모습들로 얘가 보여지게 돼요. 그죠? 되게 독특한 패턴들을 만들어냅니다. 또 다른 예는, 아까 이제 그 나무가 자라는 빌딩에 그 오모테산도에 있는 건물 이제 제가 예를 들었는데, 같은 건축가예요. 토요이테라고 하는 건축가. 그 세계적인 건축가 중에 일본 건축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서펜타인 갤러리의 파빌리온을 2002년에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 런던의 하이드파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를 1년에 한 번씩 초빙을 해서 파빌리온을 짓게 합니다. 근데 이분이 2002년도에 했던 게 뭐냐면, 그냥 간단한 이 정사각형을 가지고 약간 실험을 해요. 살짝 로테이트를 시키면서 스케일을 좀 줄이고, 또 로테이트 시켜서 스케일을 줄이고, 또 이런 실험을 하면서 이 선들을 다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아까 제가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이미지 보여드렸던 어떤 복잡한 선들로 얘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건물이 이 서펜타인 갤러리 파빌리온 토요이토 건물입니다. 간단한 로직을 가지고 되게 복잡한 형태의 파빌리온을 만들었어요. 이 파빌리온은 보통 한 3개월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다 철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건물이 너무 예뻐가지고 영국의 부호가 요거를 사서 자기 앞마당에 놓게 됩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직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정사각형을 가지고 로테이트해서 안에 로테이트 시키고 이 선들을 익스텐드 시켜서 가운데에 사각형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색을 칠하게 되면 현재 이런 복잡한 형태의 패턴으로 얘가 바뀌게 돼요. 자세히 보시면 패턴들이 이 사각형이 보이시죠? 이렇게 이 숨어있는 이 사각형들이, 그죠? 저는 이런 건축가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저 스스로 무엇을 했냐면 제가 조명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예쁜가요? 그래서 요 사각형들이 소용돌이 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얘가 정말 엄청 복잡한 기하학적인 패턴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좀 좋은 건축주분들을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건축가의 큰 행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 그런 분들을 못 만나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재밌는 주택들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 틈틈이 제가 하는 게 이제 조명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무실에 필요한 가구들을 만들게 되는데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산의 어떤 이런 선형적인 모습들,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또 그 다음에 파도가 육지를 만나면 생기는 어떤 이런 부정형적인 선형들, 뭐 우리가 사막에서도 볼 수 있고 나무 가지에서도 볼 수 있고 어떤 이런 형태들을 생각을 하면서 스케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을 짜서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이게 이제 제가 스크립팅한 이제 프로그래밍이고요. 그게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이런 이제 스케치를 통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어떤 벡터적인 계산도 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포인트 하나하나를 이제 벡터로 계산을 해서 이제 걔를 컨트롤하게 되고 이제 만들게 되는 과정들이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제가 책꽂이가 3단짜리가 필요했고요. 가로로 5칸, 세로로 3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리드를 일단은 만들었습니다. 그리드가 30cm짜리 이제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요 우리 책장은 보통 이렇게 그리드로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요 튀어나오는 Z 값을 좀 랜덤하게 가자. 요거의 리미테이션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50cm로 두고 이 가로 세로는 x, y는 30cm로 뭐 리밋을 줬으면 이 z축은 50에서 10cm 사이로 랜덤하게 한번 줘보자 하는 게 저의 이제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이런 화살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스케치를 하고 3D 모델링을 하고 세로 부재, 가로 부재를 껴 맞추는 형태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요게 하나가 만들어지면 요 오른쪽 부재가 왼쪽 부재가 되고 요 왼쪽 부재가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같은 부재로 계속 무한 확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사무실에 여러분들 학교나 사무실에 파티션을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파티션이 좀 더 입체적이었으면 어떨까? 공간 박스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파티션이나 월 이런 것들이 무한 확장할 수 있는 입체 형태의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실제로 만든 게 이런 책꽂이를 만들게 됐어요. 어떻게 좀 괜찮나요? 이렇게 판매하면 사실 의향이 있으세요? 가격이 얼마인가요? 가격은 책정은 안 했는데요. 한번 판매됐던 게 가격이 오르기 전이니까 한 90만 원인가 이렇게 자작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조립하고 분해할 수 있게 했었습니다. 이제 확대했을 때 모습이 이제 보는 각도마다 얘가 책꽂이가 모양이 달라져요. 그리고 지금 사무실에서는 얘를 세워서 한 3개 정도를 만들어서 이제 월을 만들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요 책꽂이에서 요 형태 하나만을
이제 빼내가지고 공간 박스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이디어는 같습니다. 5개의 그 컴포넌트를 가지고 이제 공간 박스 이걸 만들어서 얘를 상부판이 아래판이 되고 아래판이 상부판이 되고 요 판이 미러가 되면 요런 형태 이 공간 박스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4개의 형태의 형태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죠? 근데 얘를 실제로 만들어서 놨을 때는 공간 박스 하나 가지고 어떤 이런 형태도 만들고 3개를 조합했을 때 4개 조합했을 때 이 형태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져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책상까지 하나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